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기본 강의를 진행할 문멘토입니다. 오늘 기본 강의 자료들을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 어, 지금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 지금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요. 그 설명드린 이제 네 단계에 맞춰서 내용들을 실전에서 응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 지금 보시면은 주식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캔들, 그다음에 이동평균성, 그다음에 거래량, 세 가지의 기본 개념들이랑 그다음에 활용하는 예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것과 그 이외에 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 우리 투자하는 것들, 실제로 우리가 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시. 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1단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를 할 텐데요. 캔들이 뭔 줄 안다. 뭔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캔들이 전혀 뭔지 모른다. 2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1번과 2번. 알면 1번, 모르면 2번. 캔들이 캔들을, 캔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캔들을 모르고 했다고요? 캔들을 모르고 여태까지 저희는 했던 거예요? 그럼 이동평균선을 알면 1번, 모른다 2번. 이동평균선, 평선, 평선, 평선. 단풍나무님 이평선 아시고, 어, 진짜 리얼 기본 강의가 되는 건데, 이러면. 네, 마지막에 이제 3번, 거래량. 거래량이 뭔지 안다. 1번, 모르면 2번. 프라임뉴님께서 닉네임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닉네임 바꾸는 거는 우리 단톡방에 방법이 있어요. 프라임뉴님께서는 좀 바꿔주세요. 거래량은 안다의 1번이 맞네요. 안다 1번. 거래량 안다. 아니 뭐 무식한 건 죄송한 거 아니에요. 무식 모를 수도 있죠. 아, 오늘 정말 충격인데 충격. 우리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모르면서 투자를 했다는 거. 오늘 알면 돼요. 오늘부터 알고, 그 오늘 알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더 좋아지긴 하겠네요. 여태까지 모르고도 수익률이 이 정도 나신 분이 있는데 어, 나 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핸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빨간색이랑 그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여기 보면은 촛불 켜놓은 것 같죠? 그래서 이름이 캔들. 사실 이런 것까지는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지금 촛대 모양이고, 이게 촛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촛불 모양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촛불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봉과 음봉,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봉이 좋은 겁니다. 그냥 음봉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지금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쪽 왼쪽 밑에 하단을 시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가. 그리고 이제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 이제 꼭지까지 오면은 여기가 고, 고점 고가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저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가가 끝납니다. 이게 종가입니다. 종가.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양봉일 때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왼쪽이 이제 그 왼쪽이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이 시가, 오른쪽이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양봉일 때는 지금 보면은 시가보다 높게 끝나는 게 양봉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제 왼쪽이 시가라고 했죠. 왼쪽이 시가인데 오른쪽이 종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끝났죠. 밑으로 끝나는 거죠. 높은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끝나는 게 이제 음봉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봉이라고 해서 모두 어제 종가보다 높다는 거는 그 정확한 말은 안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양봉, 음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봉과 음봉이 있고, 양봉의 왼쪽은 시가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종가를 나타낸다. 여기 이제 시작할 때 6점, 여기 시가를 나타내고 왼쪽 6점, 종가를 나타낸다.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움직이죠.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시가와 종가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시작이라 그랬죠. 여기가 종가라 그랬죠. 둘의 시작과 종가의 가격이 같은 거를 이렇게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도지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도지 모양이 나왔을 때 바닥일 때 도지가 나오면 상승할 수 있는 지표로 쓰고요. 고점일 때 도지가 나오면 하락할 수 있다는 지표로 씁니다. 다른 이제 이평선이나 거래량 등을 고려했을 때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캔들만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캔들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되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장대 양봉과 이제 장대 음봉의 이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건데, 카카오 지금 주가가 제일 많이 난리 나는 게 이제 카카오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봤던 YG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카카오,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 양봉입니다. 양봉. 이것도 양봉. 그죠? 길이가 길어서 장대 양봉입니다. 이것들을 캔들이라고 하고, 요 밑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지금 현재는 캔들 얘기하니까 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YG 플러스, 우리가 이제 수익을 냈던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장대 양봉 이렇게 보이고 쭉쭉 거래가 올라가죠. 여기도 장대 양봉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매수 매집을 한 시점이 요 구간부터 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요 박스 구간. 그때 많이 이제 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안 보이세요? 아, 화살표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네.
박스 라인, 지금 요 박스 라인에 보시면, 박스 라인에 지금 빨간색 기 보이시죠? 빨간색 기둥. 요 빨간색 장대 양봉인 거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그 장대 양봉입니다. 둘 다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대 음봉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텍, YG 플러스 까지 다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9월 25일, 지금 파란색 박스 보이죠? 빅텍에. 파란색 박스 빅텍에 보면은 9월 25일 날 최고점을 찍고 11,750원 최고점을 찍고, 지금 장대 음봉과 함께 쭉 가격이 밀려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캔들에서 왼쪽이 시가고 오른쪽이 종가라고 했습니다. 시가는 한 10,000원 정도에 시작을 했다가 최고치는 11,750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훅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왼쪽, 사각형의 왼쪽, 아유, 사각형의 오른쪽, 여기가 이제 종가 부분인데 여기가 700원대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정은이 미안해요라고 이 한마디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납북됐던 그 공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이 한마디로 한마디 하면서 주가가 확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면은 팔지도 못해요. 하다가 훅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YG 플러스 한번 볼게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지금 파란색 박스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에 보면은 제일 긴 거 1월 28일 날 1240원, 1240원이 최고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까지 YG 플러스의 매출 증대가 될 거, 블랙핑크 등의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운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그걸 생각 못했네요. 아까 장대 양봉에서 바로 앞에 나왔는 건 카카오요? 아니면 YG 플러스요? 카카오, 카카오에서 요 지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카오의 장대 양봉에서 바로 앞에 봉 나오는 봉이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장대 양봉 구간 요 구간입니다. 요 빨간색 구간. 여기에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거? 이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거는 거래량.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지금 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는 그거 끝나면서 다시 한번 받을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뭐 주리님 죄송할 거 없어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오늘 배우려고 오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지난번에 다이나믹 곰님이 이제 제일 최대 수혜자가 됐는데 YG 플러스 수량도 많이 태우고 어 그 이제 결국에는 분할 매도하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봤는데, 다이나믹 곰님이 제일 잘한 건 뭐냐면은
사는 것도 많이 사기도 했지만은 분할해서 여러 번 샀고, 그리고 제일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주식은 못 참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참으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10월 28일 날 최고점 9,240원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 여기에 좋은 재료들이 다 나왔어요. 블랙핑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YG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말 시점부터 연초까지 해가지고 쭉 내용들이 터지다가 마지막에 YG 플러스가 합병 된다. 거기가 최대 정점이었어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찍고 더 이상의 이제 호재는 없는 거예요. 쫙 끌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온 겁니다. 장대 음봉. 이거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똑똑하게 계속 제가 분할 매수 하라는 이유가, 이거 전체 예를 들어서 뭐 2,000주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장이 여기까지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못 버텨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만약에 이거를 매도를 하면서 면 당연히 버틸 수가 있겠죠. 요 지점에서 매도하고 요 지점에서 매도하고 제일 좋은 날 요 지점 매도했는데 이렇게 폭락해 버렸어. 제일 땡큐인 거예요. 제일 땡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이제 답인 거지,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겠다.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장대 음봉 맞아버리면, 재료 소멸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이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대 음봉은 바로 매도 후 주랭랑 필수, 길수록 죽음의 길. 장대 음봉 나오면 이거 답이 없어요.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하다가 못 빠져납니다. 그렇게 장대 음봉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요즘에 계속 개면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럭키 고우마님. 공근당을 그렇게 작전에 말려서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그래서 나오질 못하죠. 할 때도 그렇지만은, 할 때도 이게 그걸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캔들의 주요 이제 내용들 한번 이제 볼게요. 이거 캔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 있는 거 봤을 겁니다. 시작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왼쪽이 시작, 오른쪽이 종가. 이렇게 됐는데 시작가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상승으로 끝났죠. 이게 망치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망치형 캔들은 시초가부터 밀린 매도세를 끌어올려서 시가보다 높은 종가, 그죠? 시가가 여기라 그랬죠. 시가보다 높은 종가, 요 지점으로 끝나고 꼬리가 짧을수록 신뢰도가 좋다. 요 꼬리 요겁니다. 요거. 이게 길면 안 되고 짧게 치고 바로 올라간 다음에 쭉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신호가 이제 매수 신호입니다. 이렇게 된 모양이 갖춰지면 계속 상승을 할 거니까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강력 상승 신호, 매수 신호란 얘기죠. 이제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의 시작이라 그랬죠. 여기가 시작가입니다. 시작가인데 밀립니다. 사자마자 시가 이하로 밀리면서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죠? 여기가 시가인데 시가를 내려갔다가 이게 회복을 다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시가 회복을 못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꼬리 길이가 몸통의 길이의 2배 이상이면은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털어먹게 한 겁니다. 나가려고 한 겁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시작과 시작했죠. 폭락했죠. 그나마 다시 올라오니까는 다시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안 털고 있으면 꼬리가 긴 만큼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입니다. 음봉. 마이너스. 음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지점에 됐을 때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끝나면 내일 하락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양봉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양봉이면은 올라가면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추세가 있지만은 음봉으로 끝나면서 긴 꼬리를 만들면은 하락할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력 하락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바닥권에서 나와도 하락 아니죠. 이제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른데 지금 바닥권에서는 어쨌든 그 하락에서 밑에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거래량도 보고 거래량이 많으면서 회복했다는 얘기는 거래를 하면서 밑에 거를 다 말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확 밀려버리면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보장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를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거래량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캔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양이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영망치형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게 대표적으로 뽑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망치형 보면은 지금 영망치형 장중 상승했다가 종가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영망치형 캔들은 상승 추세 신호입니다. 양봉 캔들일 때만. 영망치 캔들은 주로 바닥권에서 자주 출현하며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많이 이용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렸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막 달려들었다가 밑으로 쭉 빼면은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종가잖아요. 놀래서 다들 팔아버립니다. 그걸 팔아버리면 세력들이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결국에 물량 털린 거죠. 그거를 물량 털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닥인데 바닥이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거 그냥 빠져나가고 싶다. 본전만 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니까 아 그래 좀만 더 하다가 갑자기 내려 꽂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다 털어버립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는데 이거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세력들이 말 그대로 이거를 털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밑에 모양도 비슷한데 아까 전에처럼 이거는 양봉일 때 얘기고 음봉일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매도사가 종가가 시가보다 아래로 종료되며 또 고점에서 많이 나타날 때 이거는 바닥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닥일 때 얘는 고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리고 꼬리가 길수록 끝났다. 우리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요거 이게 장대 음봉이기도 하지만 똑같습니다. 꼬리가 길면서 그렇죠. 네모 박스죠.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훅. 여기 꼬리 남기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가버리죠. 다음으로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형 캔들, 비석형 캔들. 모양이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드래곤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제 모양인데 이 모양이 나오면 상승의 지금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그래프가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꼬라박다가 이게 바닥권이죠. 이런 상태에서 캔들이 이런 게 나오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 초기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에서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추가 상승을 암시하기 때문에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꼬리가 짧을수록 이게 긴 게 아니라 이렇게 반토막 꼬리가 짧을수록 급등 신호가 됩니다. 강력하게 이제 매수 신호인 거죠.
반대로 이제 비석 모양인 겁니다. 이게 시작가고, 이게 시작가, 이게 고가, 이게 종가입니다. 시작을 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왜냐면은 시가는 이렇게 했는데 찍고 바로 내려와서 종가를 만드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와 함께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외적으로 상승의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바닥이기 때문에 내려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외적인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 비석형의 모양으로 나오면은 매도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승 반전을 일으키는 주요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딱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제 일률적으로 이게 근데 비슷한 유형을 근거로 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예시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대부분의 특징들이 뭐냐면 상승 반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상승으로 반전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되는 표시가 대부분이 하락에 음봉을 나타내다가 이제 양봉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바닥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아래점까지 갔다가 다시 위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다음 날은 이렇게 또 양봉을 달면서 상승으로 간다든지 이런 모양새들을 취하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캔들 모양을 보면서 아 매수해도 되겠구나 라는 시그널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샛별형 요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딱 맞춰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요런 식의 모양이라는 거를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 고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락은 했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다음날 양봉이 뜨면서 전일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또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상승해서 바닥으로 꺼졌지만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캔들의 모양을 보고 이게 무조건 음봉이니까 매도를 하자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음봉이어도 이게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매도를 할 건지 투매를 할 건지 홀딩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그러면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 평선이나 거래량이랑 그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한네트 오늘 수익을 내면서 이제 종료가 이제 됐죠. 근데 이제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분봉입니다. 분봉. 일봉이 아니라 분봉. 일봉은 뭐냐면은 1일 단위의 캔들 차트를 얘기하는 거고 분봉은 여기에 보면 숫자 5가 되어 있고 1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5는 5분 단위의 평균을 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기준으로 여기는 흐름을 봐가지고 아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이렇게 돼서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 겁니다. 단타는 뒤에 가서 단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상승 지속형 요런 식의 모양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차트가 계속 상향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런 흐름을 갖고 있다면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모양 상승 갭 3법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양봉 양봉 봉 양봉 양봉 봉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의 흐름을 한번 상승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빠졌다가 또 다음 날도 위로 올리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봉이 나왔다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흐름을 지켜본 다음에 다음 날에도 이게 거래량이 여기 밑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던지는 게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란색 음봉이 나온 지점에 전일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음날 보시면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전일보다 커졌어요. 그리고 전일은 다음날은 더 커지고 거래량이. 그러면서 또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 이렇게 됐을 때 매도를 했으면은 수익이 극대화 됐겠죠. 그래서 무조건 음봉이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봉과 음봉의 이 흐름, 여러 가지 이제 차트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음봉이 나와도 이게 상승 신호가 되니까 이걸 홀딩 해야 되겠다, 뭐 이 신호가 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러면 하락, 어떤 모양일 때 하락이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하락 반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봉이 나오다가 음봉으로 가죠. 양봉이 나오다가 음봉으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면은 이제 하락 반전으로 할 수 있겠구나, 가다가 꺾인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위에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캔들만 보고 무조건 팔겠다 이게 아니라 거래량도 봐야 돼요.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냐. 거래량이 살아있다면 캔들 모양이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털리면 안 돼요. 털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살아있다면은 나는 투매를 하든가 더 기다려서 들고 있던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락 잉태형, 상승하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상승하다가 이렇게 스트레침이 딱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요렇게 위에 요런 모양들, 음봉인데 이런 모양, 하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봤더니 여기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상승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점, 그 상승점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지점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음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일날 이거는 알아요. 당일날 이제 시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르면은 이렇게 색칠이 칠해집니다. 올라서 이렇게 그러다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더 빠지기 시작하면서 음봉으로 바뀝니다. 그럼 음봉으로 바뀌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그리고 거래량을 체크를 해봅니다. 거래량을 봤는데 거래량이 쭉쭉 빠집니다. 이거 끝났다. 그럼 다음 날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건 뭐냐? 그건 하락 거래량입니다. 매도세가 엄청 세지는 거죠. 다 던지는 겁니다. 다 던지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우리를 슬프게 했던, 그러나 이제 반전으로 다시 기쁘게 했던 현바입니다. 현바. 현대바이오가 패대기를 칩니다. 수익을 주는 척해서 이제 쭉 올리다가 결국에는 2월 8일, 어제죠. 어제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폭포수죠. 그 불바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쭉 장대 음봉을 남긴 다음에 요 신호를 주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바로 패대기 치면서 장대 음봉을 나오면서 누구도 팔 수 없게끔 확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 내려갈 때 그러면은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거 조금이라도 기획 가격에서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네다섯 틱 아래에다가 매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팔립니다. 왜냐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내 손보다 더 빠릅니다. 내가 클릭하는 속도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도 지속형,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락 갭 3법형,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락 추세에 있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거 한번 양봉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결국에는 또 저점을 만들어 버리죠. 하락 지속형입니다. 이렇게 쭉쭉 내려갈 때는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추매를 하면은 안 되고 다음 날까지도 지표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못 팔고 손절을 못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단순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단순히 여기에 캔들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캔들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다른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지금 바닥인지 투매를 해도 되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사마 네트워크 분봉입니다. 분봉 5분봉 5분 단위로 찍은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타인 겁니다. 아침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3720원을. 그러다 쭉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내려오는지 본 다음에 다시 상승 캔들이 나오면서 이게 갈지 말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을 체크합니다. 거래량이 느는지 안 느는지. 거래량이 늘어야지 이게 계속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은 이거는 추매를 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늘지 않으니까 다시 또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느니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움직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요 지점,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죠, 거래량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연속해서 거래량이 상승세가 나온다 그러면 요 지점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투매를 하는 거죠. 투매를 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터지면 매도하고 나와야죠. 이런 것들을 이제 캔들도 보면서, 캔들의 흐름을 보면서 밑에 거래량도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을 해서 전체 흐름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단타 칠 때는 5분봉, 봉에서 5분을 활용하고 거래량이랑 캔들의 움직임, 그걸로 매수 매도 시점을 타이밍을 잡습니다. 캔들의 이제 그 활용한 매수 매도 예시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캔들의 크기 변화를 체크하라. 캔들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캔들의 크기가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이게 이렇게 쭉 이게 네모 사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 올라가면 여기가 시작가라고 했죠. 이게 종가. 그러면 이게 1,000원이다. 이게 1,000원이고 이게 2,000원이다. 2,000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이게 장대 양봉인 거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니까는 거래량이 많죠.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익은 사면 좋은가? 필록수. 우리가 한참 먹고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렸죠? 필록수. 이렇게 해서 고점까지 해서 여기서 다 털어먹었어요. 한번. 근데 단타 치면서 물량을 욕심내서 더 많이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될지 이제 방향을 잡는데, 이렇게 지금 양봉 패턴을 만들면서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의 가격은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저점보다, 이게 저점이니까 최저점, 이거보다는 덜 빠졌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못 팔았다면, 손절을 못 했다면, 사실 이렇게 빠진 날 미련을 안 두고 그냥 손절을 쳐야 돼요. 근데 손절을 못 치면 결국에는 들고 있다가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록수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지금 흐름 보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는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바닥에서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다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몸통 평소 두세 배 증가하는 주가 상승 국면으로 바뀝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 이게 두세 배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가 상승 국면으로 간다. 맞죠? 주가 상승 국면으로 갔죠. 거래량이 없었는데 평소보다 두세 배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요 지점 정도에 탔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갈 때 중간중간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봤었죠. 욕심부리고 여기서 더 한번 샀다가 이렇게 미끄러진.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천장에서 음봉이 발생한다.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음봉이 발생을 합니다. 몸통 평소보다 두세 배 증가. 주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합니다. 평소보다. 평소 평균치 요 정도가 거래량이라 한다면 그거보다 두세 배가 많죠. 그러면서 음봉이 생기니까는 쫙 빠져버립니다. 실력수가 이렇게 됩니다. 차트하고 이제 그 거래량하고 지금 캔들만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캔들도 무시할 수 없고 이렇게 상승 고점으로 가다가 캔들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고점에서 음봉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설마 하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었다고 생각하면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챙겼다고 하면은 그때는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잃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오늘 하루 해가지고 캔들이 다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캔들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있고 단기로 있고 하는데 단순히 캔들만 보는 게 캔들의 상승 흐름과 거래량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캔들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생각을 이제 좀 더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캔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요거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뭐 오늘 한 번도 다 이해되면은 다 천재되고 돈 다 벌긴 했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아직도 모르겠다, 많이 모르겠다, 2번, 조심. 그냥 분위기 따라서 1번, 2번, 2번 훅분운이 2번, 2번도 있어야죠. 맞습니다. 1.5, 1.5, 1.5. 한 번만에 이해되면은 다 돈 법니다. 그렇죠. 막상 장중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캔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캔들 보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차트 올려주면서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오늘 정리한 한네트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한번 하루 더 봐도 된다. 내일 한 7,400원, 7,500원까지 오를 거다. 그거를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캔들 모양과 거래량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제가 한네트 더 간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7,500원을 찍고 이 아이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렇게 생긴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내용을 한번 보신 다음에 실전에서도 그 막상 매수 매도할 때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산 다음에 사고 나서 그 종목의 캔들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샀네, 들고 있어도 되겠네, 내지는 이거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 외로 그 짧은 캔들을 보고 시간외로 판다는 것도 적절하진 않습니다. 양봉, 양봉, 음봉 때 무조건 붙여서 거래량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 얘기를 하기 직전에 캔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런 모양 똑같이 나왔어요.
양봉 봉이 나왔다고 해서 밀리느냐? 아니죠. 거래량 추이를 또 지켜보는. 그래서 봤더니 다음날 또 상승을 하죠. 또 상승을 하죠. 여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고치를 찍으면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쭉 올렸던 게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전일 대비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지 뚫고 올라가겠죠. 거래량이 많아야지 올라가겠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밀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전일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요. 이거는 매수세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하는 거래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1월 11일 날 3,260까지 찍었다가 약간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이 다시 또 올라가죠. 그렇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공이 따라 나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런 형국에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거는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돼 있는 거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고려했을 때 시장 상승하는 거에 같이 맞춰서 움직이는데 시장은 하락하는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빨리 빠져야 돼요. 왜냐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개별 종목이. 개별 종목이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은맘님한테 해방전지를 14만원, 13만 얼마였을 때 여기서 한번 조금 매도하시라 했던 이유가 시장 지수가 며칠째 빠지는데 해방전지만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빼야지만이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다. 시장을 못 이기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결국엔 아니나 다를까 세방전지는 밀려버렸습니다. 10만원 초반대로. 그래서 캔들 모양을 종합주가지수 캔들 모양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계속 밀리면서 밑으로 빠지니까 그러면 개별 종목도 리스크가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하고 거래량 같이 보시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9분. 잠깐 이제 이평선 하기 전에 캔들에 관련해 가지고 잠깐 궁금한 거 얘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평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궁금한 거를 채팅으로 쓰려니까 힘든가요? 네.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시트, 그 다음에 비덴트. 지금 오늘 수익을 본 게 위치트입니다. 비덴트도 일부를 받고. 근데 이제 위치트하고 비덴트가 어떤 테마를 갖고 있냐면 비트코인 테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어서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요지점이죠. 2285가 위지트가 2285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밑으로 쭉 빠져버렸죠. 하염없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폭락이다. 악재 기사들은 계속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는 안 팔고 버티고 있었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중간에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다음에 차트 이제 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동폭이 생기는 거, 매물대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추매를 했습니다. 추매를 해서 결국에는 단가도 낮아지고, 단가 많이 낮아졌죠. 그러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 어제 테슬라 형이 테슬라 이제 비트코인으로 차 살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시작과 함께 살짝 오르더니만 쭉 빠집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이게 마지막에는 상을 치면서 종가는 오른쪽이라고 했죠. 종가는 오른쪽, 종가 오른쪽 상으로 끝납니다. 지금 여기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가가 1785원, 그 다음에 저가가 1710원. 그러니까 시가가 1785원이었는데 이제 기대 심리로 많이 올랐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상치면서 오늘 끝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흔들기를 한 겁니다. 흔들기. 근데 오늘도 이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분봉을 한번 보면은 이게 깔끔하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깔끔하게 안 끝냈습니다. 얘네들이 상을 치고 나서 상 치면은 보통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게 상이 풀리고 다시 또 상을 치고 상을 풀리고 상을 치고 지저분하게 이제 흔들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가격이 싼 것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대에 지금 물려 있으니까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매물대거든요. 이 지금 살구 색깔이 이 지점에서 상을 치니까는 혹시나 내일 떨어질까봐, 이렇게 떨어질까봐 매도를 친 것도 있고, 흔들기를 해서 세력이 흔들기를 해서 이게 쫀 사람들은 팔아버린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면 상이 풀리고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문을 닫았어요. 그럼 거꾸로 개인들이 판 거를 사갔다, 세력들이. 근데 세력이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뭐 기관이 샀는지 외국인이 샀는지 내국인이 샀는지 그거는 이제 이걸로는 알 수는 없어요, 세력은.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침에 흐름을 봤을 때는 아침에 조금 살짝 높여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어제 종가보다 높게 시작한 거를, 여기 갭이 뜨잖아요, 갭. 우리 부동산에서 갭 투자한다 그러죠. 이렇게 갭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매도하자는 심리가 발생을 하고 조금 올라갔더니 여기 매물대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이제 본전치기 한 사람들이 여기서 다 던진 겁니다. 여기다 많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근데 그게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이게 양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빠져야 되는데 계속 양봉을 유지하는 거 봤을 때는 내일 한 번 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갭상승을 할 수도 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점상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망한 겁니다, 망한 거. 점상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파악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만약에 세력형들이 털기를 했다 그러면 내일 또 갭상승을 띄워서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그게 세력이 털린 게 아니라 진짜 쫄보들이, 우리 같은 쫄보들이 다 털어버려가지고 내일도 또 털면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근데 내일 제 흐름상에는 아까 지금 우리 불바다님도 얘기한 것처럼 재료가 죽지를 않았어요. 지금 1조를 테슬라에서 풀었어요, 비트코인 사는데. 그러면 정말 1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종목에 1조. 비트코인 1조를 샀기 때문에 지금 이 재료 정도는 그냥 하루만 끝내고 갈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못해도 요렇게 좀 2, 3일 갈 건데 내일 마침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마지막 날이라서 내일 슈팅 한번 주고 진짜 도박사면은 연휴 끝날 때까지 들고 있는 거고, 아 도박사는 난 아니다, 내일 한번 주는 거에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내일 팔고 나와야죠.